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드윗의 대표 김지원입니다. 레드윗은 Prove Your Work라는 비전으로 일의 과정을 증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첫 번째 아이템인 구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입니다. R&D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모든 기록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인증해서 보안이 좋고 법적 효력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더카본 스튜디오 대표 김기민입니다. 저희 더카본 스튜디오는 수소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촉매의 주 구성 성분인 카본을 연구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최근에 연료전지가 많이 보급함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내구성, 약한 내구성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카본단에서 그 가장 기초 원천 소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올림으로써 현재 수소 사회를 이룩하는 데 빠르게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3개월 동안은 팀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통 뭐 OKR이라던가 뭐 다른 회사에서 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했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변형해보고 근데 문제는 그걸 정말 적용해보고 아 이게 안 돌아간다 하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만 한 3개월을 연습을 했던 것 같고 3개월 뒤부터는 실제로 아이템을 만들고 좀 테스트해보고 고객 검증하는 거를 좀 준비하는 단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월단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팁적인 부분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사들은 12월 달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휴가를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팀 서치하는 거를 1월 달에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플랜에 잘 맞춰가지고 12월 달에 투자사를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은 곧 10월 달에 투자 컨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 정도 때부터 사전에 컨택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은 고객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들이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12월 전에 이미 다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매팀에 접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상반기 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반기 중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특성을 나눠서 정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 중에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게 됐고 이에 좀 관심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졸업을 하면서 제가 아는 분야에 진짜 이 블록체인을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지금 국내 출시를 하였는데 이거를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실제로 해외 유저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석박사 시절에 연구를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우선 창업을 했던 동기 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은 일이란 건 항상 힘들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힘들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힘드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힘든 것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창업을 했었던 것이고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좋게 봤었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탄소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었고 2019년에 창업을 할 때는 저는 슈퍼커패시터라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각광받지 못했던 기술이고 현재도 사실 각광받지 못하는 기술이어서 최근에 2020년부터 피버팅을 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탄소 소재 합성 기술을 최근에 수소연료 전지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로 피버팅을 해가지고 연구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 3번 떨어지고 붙은 케이스여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부 과제 같은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집행에 대한 교육을 들어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당해 주시는 분께 진짜 하루에 10번 통화하면서 이거 정말 맞냐고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이렇게 경험을 잘 쌓아 놓으니까 지금도 R&D를 할 때 그 처리 과정이나 이런 비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는 확실히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한 달에 2번 정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싸이월드 이동영 대표님이 담당이었었고 정말 2주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VC를 만날 때는 어떤 식의 대화를 하면 좋은지를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것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었었고, 당시 제가 예비 창업자였던 2018년에 대략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실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겠지만 예비 창업자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할 때 돈이겠지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당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컨셉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바로 시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고, 그런 시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나니 좀 더 자신감 있게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었고, 저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데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겠지만, 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행정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의 비율을 보니까 행정이 오히려 6에 해당하고 나머지 제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업은 한 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측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전에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직 법인도 없고 지분도 공식적으로 생긴 게 아닌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법인 전에 미리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진행될 거고 너는 이 정도의 지분과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거다를 정리를 해놔야 법인 설립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법인 전에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에는 그런 팀원들과의 역할이랑 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경우에는 정말 분쟁이 생기고 누군가 한 명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는 거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1년차 때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삼고 있는 KPI가 정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KPI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뭐 매출이나 사용자를 가지고 KPI를 측정을 하는데요. 꼭 그 KPI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가 더 우리 기업을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없는지 이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은 한 1년차 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같은 동업자 간의 분쟁은 굉장히 먼 나라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제 예비 창업을 임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한 70% 이상은 맞이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서가 사실 있으면 오히려 신뢰가 더 생길 수 있고, 각자가 각자 맡은 영역에서 더 책임감을 더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주주간 계약서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고, 뭐 가장 좋은 건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약서 작업을 해보는 것도 추후에 투자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팀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M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PM을 스몰 CEO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M이 우리는 이동안 어떤 거를 완수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주어지면 그 PM을 주축으로 개발팀, 기획팀, 영업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또 PM이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오면은 제가 그때부터 인재 서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서치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제일 좋은 게 지인 추천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헤드헌팅, 세 번째가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지인을 봐도 이제 더 이상 끌고 올 지인이 없다면 저는 헤드헌팅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 중에 반은 지금 헤드헌팅을 통해서 들어온 인재들이고요. 이게 처음 나가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멀리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서비스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좀 멀리 보면 이익이어가지고 헤드헌팅을 사용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좋은 옵션을 제안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막 예비 창업자분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창업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대학이나 혹은 뭐 그런 서울 쪽에 위치해 있다면은 사실 뭐 지인 혹은 뭐 헤드헌팅이라는 좋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뭐 지방 쪽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게 창업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대학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지인이나 헤드헌팅 혹은 결국 남은 옵션은 이력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팀을 꾸리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좋은 창업 커뮤니티들, 창업 보육센터 혹은 저희가 팁스타운이라고 보통 일컫는 커뮤니티를 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뭐 파티라든지 그런 곳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단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단계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아이디어만 있고 팀도 한 두세 명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만나면 너무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밉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투자를 안 해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되게 강해서 이렇게 지나가던 분이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투자자들은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서 이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아이템이 어느 정도로 디벨롭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났을 때는 이렇게 됐구나, 여기는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회가 될 때마다 투자자들을 만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결국 같은 맥락의 얘기일 것 같은데 결국 예비 창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성이랑 실행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감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물론 뭐 불완벽하다라는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어쨌든 발품을 팔아서 무조건적으로 컨택을 뭐 앞서 말씀하셨던 투자사 혹은 엑셀러레이터에 바로 발을 들이셔서 같이 계속 살을 부대끼고 만나면서 본인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바로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비단 투자사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더라도 그냥 무작정 그 회사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네,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냥 혹시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예비 창업자였던 2018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국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그런 적극성들이 좀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창업에 대한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자금을 보통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가장 잘 알려진 투자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이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통 많이 꺼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특성상 IMF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의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왜 진작 그 초기 창업일 때 투자를 받고 왜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 창업일 때 물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투자사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포인트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 희석률이 높아진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아이디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혹은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국내에 있는 뭐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 같은 좋은 제도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 쪽의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때 되게 동아리 같았어요. 이렇게 친구 세명이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아리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한두 명씩 영입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호칭도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방식도 정립이 돼야 되고 우리 회사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였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방황을 했었고 실제로 주변 스타트업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지만 근데 앞서서 말한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계속 실제로 회사를 해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원이 증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요구가 왔을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점점 정립해 갔던 것들이 지금의 회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더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진행하고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법무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노무적인 부분, 네, 결과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비 창업자 분들 중에는 노무사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세무사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멘토링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 세무적인 부분, 노무적인 부분, 그리고 법무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네, 예비 창업 패키지여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이템을 출시를 했고요. 그 안에 좀 더 많은 팀원들이 되게 빠른 시기 안에 합류를 했고, 그 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팀원이 아프다고 하면 대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알아봐주고, 정말 사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주면서 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서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정된 이유 첫 번째는 우선 만 30세 이하여서 선정이 되었고 네,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19년 창업을 했을 때 초창기 아이템에 대한 사실 시장 반응을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창업했던 아이템이 대기업을 필두로 한 그런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었고 사실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굉장히 매우 국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한 1년 동안 하던 차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었고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ESG나 제로 이미션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면서 저희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당시에 가장 그 각광받고 있는 그 에너지 중에 하나인 수소 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피버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네, 그 결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게 많이 평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을 하는데도 한 세 번을 떨어졌었고, 그때마다 나는 창업을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비 창업된 후에도 되게 많은 이렇게 경진대회나 아니면 다른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냈는데,
되게 신기한 게 같은 내용을 내도 어딘 떨어지고 어디는 붙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내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정말 처참히 떨어졌을 때 이런 게 좀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실제로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느낀 거는 그냥 제 아이템과 맞는 특성이 있는 과제나 이런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렇게 그런 거에 선정되는 거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되게 크게 좌절하지 말고 나와 맞는 사업이 좀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이란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실제로 저도 이제 만 2년이 지난 법인의 대표지만 굉장히 다각화된 종류의 고통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각화된 스트레스들이 몰려오게 되고 흰머리도 많이 늘고 살도 많이 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고통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 나를 탓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저도 이제 딸린 식구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단순 이제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까지 그래서 정말 대표라는 자리에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수반하고 물론 그것들은 책임감이라는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를 이제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부딪혀 보면서 정말 그런 고통들을 겪고 난다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좀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현실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창업은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꿈은 아닐 것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